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종 BOD가 20mg/L, DO가 5mg/L인 하천의 상류 지점으로부터 3일간 유하거리의 하류 지점에서의 DO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공식은 스트리터 펠프스식을 유도한 DO 부종량 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이때 DO 포화 농도는 9mg/L, 그 다음에 탈산소 개수는 K1인 0.1/day, 제포기 개수는 K2인 0.2/day를 사용하며 상용대수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DO 부종량 공식을 적어본 후에 어떻게 인자를 대입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부종량 공식 DT는 먼저 K2 마이너스 K1분의 K1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곱해야 되는 것은 L0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L0는 무슨 값을 대입해주면 되냐면 최종 BOD인 BOD 6값을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용대수이므로 10을 사용하고 마이너스 K1T, 그 다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D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2 곱하기 T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각각 이 인자에 무엇을 대입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K1에는 앞에서 체크했던 탈산소 개수, 그 다음에 K2는 제포기 개수를 대입하면 되고, 이때 L0는 최종 BOD인 BOD 6값, 즉 2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T는 유한 거리, 즉 유하하는 동안의 시간이기 때문에 3일을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D0는 무엇을 대입해주면 되냐면 초기 DO 부종량으로서 포화 DO 농도에서 현재 DO 농도를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9 빼기 5를 내서 4mg/L를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DT 값을 계산기에 대입해서 구해보도록 하면 6.0047mg/L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일 유하거리의 하류 지점에서의 DO 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포화 농도인 9에서 DT를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9 빼기 6.0047을 빼게 되면 약 3.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 완전 혼합형, 즉 CFSTR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응조 내의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흐름에 관한 것은 어떠한 표를 하나 그려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그리고 이쪽으로도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PFR에 대한 것을 적어보도록 하면 PFR, 그 다음에 CFSTR,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산수, 그 다음 마지막은 한 글자 추가된 몰일 지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각각의 숫자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먼저 분산은 0, 그 다음에 분산수도 0, 몰일 지수는 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CFSTR은 분산이 1, 그 다음에 분산수와 몰일 지수는 무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분산수가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혼합 흐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보게 되면 CFSTR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산수가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완전 혼합 흐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FR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1번이 틀린 보기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건조 고용물량이 3000kg/day인 생슬러지를 저율 혐기성 소화조로 처리할 때 휘발성 고용물은 건조 고용물의 70%, 그 다음에 휘발성 고용물의 60%는 소화에 의해 분해된다고 할 때 소화된 슬러지의 총 고용물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고용물인 건조 고용물량인 TS는 3000만큼 있고, 이때 TS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VS인 휘발성 고용물, 그 다음에 FS인 잔류 고용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VS인 휘발성 고용물은 70%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FS는 30%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잔류 고용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휘발성 고용물은 60%가 소화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므로 40%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볼 수 있냐면, 먼저 VS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전체 TS에 3000 곱하기
0.7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남아있는 것은 40%이기 때문에 0.4를 추가로 곱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FS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TS인 3000 곱하기 0.3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1740kg/day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 TS는 항상 VS와 FS로 구분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루코스 100mg/L인 용액을 호기성 처리할 경우 이론적으로 필요한 질소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탈산소 계수인 K1은 상용대수를 사용하며 0.1/day, 그 다음에 BOD5와 질소의 비율은 100대5로 주어져 있지만 이때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 비율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BOD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해볼 수 있냐면 먼저 반응식을 세워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OD U값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글루코스의 호기성 반응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6개, 수소 12개, 그 다음 산소 6개, 그 다음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탄소가 6개가 있기 때문에 6개의 CO2, 그 다음에 수소는 12개가 있기 때문에 6개의 H2O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산소의 양을 비교해보면 이때 6, 그 다음에 12, 6이기 때문에 산소에 해당되는 것은 12개가 돼야 되므로 이미 산소는 2개를 가지고 있어서 6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기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량의 비율로 구해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180대 6 곱하기 32는 100g/L 대 BOD-U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X자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6.6667mg/L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X값은 BOD-U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BOD5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BOD 공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BODT는 최종 BOD-U 곱하기 1-10의 -K1 곱하기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BOD5이기 때문에 T에다는 5를 대입하고 BOD-U는 X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106.6667 그 다음 곱하기 1-10의 탈산소 계수는 0.1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0.1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72.935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BOD5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질소 부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00대 5이기 때문에 BOD5 값에 100분의 5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질소 N은 BOD5 값 72.9357 곱하기 100분의 5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6468이 나오게 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도록 하면 약 3.6에서 7 정도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약 3.7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5번 문제입니다. 분체 증식을 하는 미생물을 회분 배양하는 경우 미생물은 시간에 따라 5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그럼 먼저 5단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에는 첫 번째 1단계는 유도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무엇이냐면 대수성장기. 대수성장기는 급속성장기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속성장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깐 생성이 안 되는 정지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사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 보도록 하면 생존한 미생물의 중량보다 미생물 원형질의 전체 중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대수성장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수성장기가 아니라 감속성장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5단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수의 홀리7에서 가장 농도가 낮은 것은, 자, 홀리7 물질은 농도에 따라서 암기해줘야 되는데 암기법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옆나라 황제가 막 깎아줘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홀리7의 농도가 가장 큰 것은 염소, 그 다음 두 번째는 옆나라이기 때문에 나트륨, 그 다음에 옆나라 황제의 황은 SO4 2-, 그 다음에 막은 마그네슘, 그 다음에 깎아줘의 처음 까는 칼슘,
그 다음은 칼륨, 마지막은 중탄산 이온입니다. 자, 이 홀리7의 물질 종류도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도 순서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다면 염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천의 자정단계와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는 휘플의 자정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분해진에는 유기성 부유물의 침전과 환원 및 분해에 의한 탄산가스 방출이 일어난다. 맞는 보기 2번. 분해진에는 용존산소의 감소가 현저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수중 환경은 혐기성 상태가 되어 침전 전이는 흑갈색 또는 황색을 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활발한 분해지대는 오염에 강한 실지렁이가 나타나고 혐기성 곰팡이가 증식한다고 했는데 곰팡이가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